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시리즈 이번 환율 편입니다. 한 해 시작할 때 그 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안화 흐름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위안화는 당연히 약세로 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금년 하반기를 놓고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도 위안화도 같이 강세로 가요. 쌍강세.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이 뭐 헝다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데 그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중국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 미국이 뭐 기술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수입된다는 거는 그만큼 또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오히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양쪽으로,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이 그렇게 제재하는,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해가지고 주가들도 올라가고 뭐 이제 이렇게 했지만 네. 이게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이게 미국의 전략인데, 네. 재미난 것은 미국 정부가 지금 이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갖고 중국을 계속적으로 제재하고 또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신장 위구르에다가 전시장을 냈어요. 테슬라 전시장을.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기술 다 빼라고 그러는데, 이 앨런 머스크는 샹하이에다 기가 팩토리를 지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 위구르 제재하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는 거기다가 이 자동차 전시장을 냈다. 그래서 네. 이건 결국은 이게 개인 기업들의 이해관계하고 국가의 전략하고 이게 상충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걸 국가 전략을 민간 기업한테 강요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게 이게 또 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자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은 계속 몰려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이 money는 애국심이 없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게 되면 이런 냉정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런 것들 못 쫓아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 기준으로 보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네.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누런색이 요게 달러 지수입니다. 그 달러 지수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이게 이론상으로 위안화는 약세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강세로 갔어요. 그래서 6.67에서 지금 6.35까지 이제 계속 강세로 가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중국의 위안화는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고 그랬을 때 우리처럼 시장의 수급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은 전일 종가에다가 복수통화 바스켓에 가중치를 넣고, 네. 그리고 아주 재미난 것 하나가 경기 대응 인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민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2015년에 그 환율을 자유화한다, 이제 이런 이름으로 바로 전일 종가 플러스 복수통화 바스켓에 복수통화 바스켓 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환율이 요게 이제 확 절하가 되니까 거기다가 경기 대응 인수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약간 관리 변동 환율제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환율을 살짝 절상을 시켰다가 네. 그리고 이제 절상이 되니까 경기 대응 인수를 또 뺐어요. 네. 뺐다가 네. 다시 이제 절하가 되니까 다시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절상이 되니까 이제 2020년 10월 달에 다시 요걸 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는 지금 중국의 위안화 강세는 이것은 그 외환의 수급이나 경제적인 이슈는 아니다. 정부가 집어넣은 이 경기 대응 인수 플러스 복수통화 바스켓에 요것의 변화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왜 이게 달러 강세인데 위안화도 강세가 됐냐 그러면,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짚어봤던 중국의 경기 지표를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GDP가 4%를 깨는 이제 불상사가 나올 건데, 네.
투자, 소비, 수출, GDP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하는 게 수출이에요. 네. 22%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건 좀 빠져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산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내수는 4.8, 3.9 이거 정말 부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출은 너무 좋으니까 환율을 절상해도 된다. 요게 이제 이 위안화 강세의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트럼프하고 달리 내가 중국을 혼내줘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 명확하게 얘기한 건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환율 저거 선보겠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환율을 손본다는 것은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는 것의 조항 중에서 보면 GDP의 3% 경상수지 흑자가 비율이고 3% 넘어가면 거기 대상이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요걸 한 2%에서 3%대로 잘 유지를 하는 거죠. 요걸 피하려고.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한단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환율을 절상을 시키는 것이 경상수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환율 조작국을 이제 지정하는 기준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200억 달러 이상 되면은 걸렸는데 GDP의 3% 그리고 이제 외환 순매입액이 외환 시장에 조작을 하는 것이 GDP 한 2% 정도 되면 걸리게 되고 여기서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두 개가 되면 관찰 대상국이고 세 개가 되면 환율 조작국이 돼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보면 요 경상수지 흑자를 2% 밑으로 지금 관리를 해요. 그럼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냥 관찰 대상국이지 조작국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은 미국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얄미워 보이면 기준 자체를 또 엄격하게 해가지고 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니까, 의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환율 절상은 첫 번째는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고 수질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환율 조작국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경기가 안 좋은데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좋은 건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아이러니지만 그 2020년 같은 경우는 그 방역 물자 수출이 전체 수출의 한 10%, 15%까지 갔기 때문에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생필품이.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빨리 방역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수출이 두 자릿수 이게 20%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지금 그런 숫자가 나온 것은 바로 무역수지 흑자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이게 수출 좋은 건데 만약에 중국이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글로벌 상황에 되게 문제잖아요.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수출이 이렇게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급 차질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건 좀 그런 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 따져 보면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수혜자다.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은 이게 수출해가지고 네. 떼돈 벌어먹었고 또 미국은 보면 이게 백신 팔아가지고 전 세계한테 떼돈을 사실 번 거죠. 유동성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예. 돈 무진장 풀어가지고 주가 무지하게 올렸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대형 사고 터지더라도 지원 G2는 수혜자고 나머지들은 다가 이제 피해자인 약육강식의 전형적인 이제 현상이 벌어졌는데 네.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난 건 코로나 효과다. 그리고 반대로 서비스 무역 흑자 적자도 이게 확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해외여행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흑자가 형상 흑자가 이제 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을 좀 절상을 하더라도 네. 크게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 개방을 확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이에 2017년부터 중국은 RQP를 늘린다든지 또 채권 투자를 늘리게 한다든지 MSCI 지수 편입이나 FTSE 지수 편입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외국인 자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미중의 국채금리 차이가 여전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스크 프리하게 이제 그 채권을 사도 돈을 먹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외국인 자금, 주식 플러스 채권 두 개 합친 걸 보면 2020년까지만 해도 채권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지금 2021년을 놓고 보면 맨 오른쪽 보시면 노란 게 그 외국인 주식 자금인데요. 이게 지금 역대 최대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미국이 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중에서 미국이 많은데 결국은 중국의 리스크를 입으로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돈은 이거 계속 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차 때문에 들어왔다가 보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싸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싸 보이고 펀더멘털적으로 괜찮으니까 또 기회를 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마니는 애국심이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놓고 보면 전 세계가 그 코로나 3차 확산, 4차 확산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게 위안화 강세하고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위안화는 강세로 간다. 수출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경상수지를 줄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단이기도 하고 또 내수를 상대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은 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놓고 보면 이제 위안화 절상의 뭐 이유 중에 하나를 놓고 보면 미중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중국어로 돼 있긴 합니다만은 빨간색이 이제 요게 미중 전쟁이 있었던 때고 파란색이 미중이 그 소황 상태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 미중이 빨간색으로 전쟁을 하고 있을 때는 환율이 다 절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복 관세라든지 무역에다가 압박을 주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상충하려고 환율을 절하시켜서 보복 관세만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완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둘이서 뭐 G20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1차 무역 합의를 한다든지 바이든하고 통화를 하든지 이러면 환율을 다시 절상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중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 환율은 절상을 시킨다. 네. 그리고 싸우면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완하려고 절하시켜버리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관된 흐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이제 한 6개월, 1년 사이를 놓고 보면 바이든 집권하고 나서 미국하고 중국이 통상 문제 갖고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이제 금융을 갖고 시비를 걸까봐 환율을 오히려 절상을 시켜놓는 이런 특징이 전형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변동률제라고 하면 어떤 펀더멘탈 이해에서 뭐 수출이나 수입에 대해서 결과물로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 오히려 중국은 환율을 조절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바로 활용하는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환율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것은 펀더멘탈을 보면 안 된다. 아, 예. 미중의 통상 압력, 네.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또 내수 경기, 요 세 개의 변수로서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외환의 수급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G20 정상회담 1차 합의,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그 통화, 그리고 그 화상으로 정상회담, 이런 걸 할 때 기준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다 절상을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안 싸우면 이건 절상시키고 싸우면 이제 절하시켜버리는 요 특징이 중국한테는 확실히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외화 준비율을 중국이 보면 예금 지준율도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외화 예금에 대한 준비율을 요걸 올렸을 때는 외환화 강세예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이 그 외환 예금에 대해서 지준율을 올렸죠. 그래서 지금 위안화는 여전히 강세로 간 것이 바로 그 시그널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2년을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이게 달러 채권 만기가 역대 최대로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뭐 헝다 문제들 있고 하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위안화 강세가 달러 채권 만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달러 강세를 그대로 그 위안화의 강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다. 채권 만기가 가장 많이 돌아온다는 것, 이것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이 복수통화 바스켓을 약간 조정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달러 비중을 살짝 높이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 환율을 절하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지금 달러가 계속 뭐 금리 오르려고 하면 달러는 계속 강세로 가야 되니까 강세 통화를 많이 넣는다는 것은 이제 위안화의 약세 전환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복수통화 바스켓을 조정을 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하여간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달러 강세로 가기 때문에 뭐 이론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의 위안화는 약세로 가야죠. 이론상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뭐 싸우는 것 중에서 하나는 정치적인 변수가 있죠. 지금 네. 바이든 지지율이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트럼프의 수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져요. 오바마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바이든은 중국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은 환율은 절하시키는 것이고 안 싸우면 절상을 시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 전에 미국은 반드시 중국을 때려야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못 때린다고 하면 환율은 절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긴축을 지금 완화를 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율은 절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2년의 위안화는 최근 이제 한 8개월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내년도 위안화 환율은 강세보다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6년 이후에 달러 지수 평균이 96 정도였는데요. 요 레인디였을 때 위안화 밴드는 대략 6.65에서 7 사이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6.3이면 굉장히 낮은 거죠. 지금 선물 지수도 6.3에서 6.4까지 살짝 반등한 그렇죠.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추세적으로 대세 하락을 상당 기간 끌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2022년의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그런 몇 가지를 우리가 짚어봤습니다만은 이제 미중의 이 전략적 경쟁 상황, 그리고 중국 내부적인 이제 경기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추가적인 절상보다는 요것은 오히려 약간 절하가 되는, 그리고 그 절하의 실링을 보면 물론 달러의 강세하고 영향이 있겠지만 한 6.65까지도 요것이 0.3 정도 더 이제 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 네. 그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작년 하반기처럼 그렇게 추세적인 강세보다는 오히려 이 약세 쪽으로 바꾸는 트렌드,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안화의 지속적인 강세, 어떤 중요한 펀더멘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얘기해 주셨고, 그거에 따라 어쨌든 이 우리가 투자의 방향에 있어서 좋은 기준을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